계란은 몸에 좋으니까. 부담 없고 간편하고. 의사도 먹으라더라. 맞습니다. 계란은 분명 노년기 최고의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계란은 혼자 먹을 때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삶은 계란인데 어떤 사람은 혈관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먹는데도 검진표에 이상 신호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 차이, 운동 때문도 아니고 유전 때문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먹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해진다는 분들, 혹시 이런 느낌 아시나요? 가슴 아래쪽이 묘하게 답답하고 명치가 살짝 눌리는 것 같고 몸은 분명 먹었는데 기운은 오히려 처지는 느낌. 이런 분들 대부분 계란이 안 맞는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계란이 아니라 같이 먹은 음식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음식을 대충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혈관은 탄성을 잃고 신장은 역과 속도가 느려지며 소화 효소도 젊을 때만큼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가 서로 도우면 약이 되고 서로 방해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계란은 단백질, 지방, 콜린, 레시틴 이 모두를 동시에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뭐와 같이 먹느냐에 따라 혈관 청소부가 되기도 하고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계란은 매일 드세요? 네, 꼭 챙겨 먹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계란이랑 뭘 같이 드세요? 이 질문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어떤 분은 계란 하나로 혈관 수치가 안정되고 기운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똑같이 삶은 계란을 먹는데도 몸이 더 무겁고 명치가 답답하고 검사 수치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계란 옆에 놓인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흔한 건강 상식 말고 인터넷에 떠도는 막연한 정보도 말고 실제 노년기 식단에서 효과가 확인된 조합,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살리는 과학적 이유, 오늘 당장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실전 조합, 이 기준으로 삶은 계란과 꿀궁합 음식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대로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이 이렇게 편한 음식인 줄 몰랐어요. 먹고 나서 몸이 덜 무거워요. 아침에 먹고도 속이 편하네요. 특히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던 분, 신장 수치가 애매해 불안한 분,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 이분들에게 오늘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식탁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잠시 후 공개될 첫 번째 꿀궁합 음식,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계란이랑 먹어도 되는 거야? 하고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유를 듣고 나면 왜 이 조합이 노년기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살리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계란 하나로 몸을 회복시키는 식사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삶은 계란의 꿀궁합 음식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브로콜리야 원래 건강한 거 아니야? 그걸 굳이 계란이랑 같이 먹어야 해?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이 먹을 때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계란의 약점부터 짚어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조합이 소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콜린 성분은 혈관에는 좋지만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속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만 단독으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명치 쪽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브로콜리가 들어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면 포크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지는 질감이 됩니다. 씹을 때 아삭 소리보다는 촉촉하게 부서지는 느낌이죠. 이 상태의 브로콜리는 노년기 소화기관에 아주 이상적인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담즙 배출을 돕는 성분, 항산화 물질, 이 세 가지가 계란 속 지방과 결합하면서 혈관에 남을 찌꺼기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계란에 좋은 지방이 혈관 벽에 붙지 않도록 옆에서 브로콜리가 끌어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드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계란 먹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해요. 명치 답답함이 덜해요. 아침에 먹어도 몸이 가벼워요. 외래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입니다. 계란을 매일 드시던 분, 검사 수치가 늘 애매한 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단을 싹 바꾼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계란 옆에 브로콜리를 추가했습니다. 기름도 많이 쓰지 않고 간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몇 주 뒤 다시 검사표를 펼쳤을 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속은 어떠세요? 그때 나오는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먹고 나서 편해요. 부대낌이 없어요. 이 편안함이 노년기 식단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륨 함량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나트륨 배출을 돕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혈압 부담을 줄이고 신장 역과 부담을 낮추는데 동시에 작용합니다. 계란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조합은 많이 먹는 식단이 아니라 부담 없이 흘려보내는 식단입니다. 이렇게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브로콜리, 기름에 볶은 브로콜리, 소스 듬뿍. 이건 아닙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 물기만 털어낸 상태, 삶은 계란과 같은 접시에 놓고 드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계란을 한 입 먹고 브로콜리를 한 입 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고소함과 담백함의 균형, 그리고 삼킨 뒤 가슴 쪽이 편안해지는 느낌. 이게 바로 몸이 이 조합은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꿀궁합 2위, 이번보다 더 직접적으로 혈관 수치에 영향을 주는 조합을 공개합니다. 아마 이 음식은 냉장고에 매일 들어있으면서도 계란 옆에 올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먹을 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년기에는 계란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늘 불편합니다. 먹어야 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탈 날까봐 노른자를 남기거나 아예 반 개만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계란의 단백질 양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그 단백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삶은 계란의 두 번째 꿀궁합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 그건 국 끓일 때 넣는 거잖아. 계란이랑 무를 같이 먹어? 그런데 이 조합, 노년기 몸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노년기 신장이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 신장은 단백질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분해되고 남은 노폐물입니다. 젊을 때는 이 노폐물을 신장이 빠르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과 속도가 느려지고 몸 안의 찌꺼기가 조금씩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가 개입합니다. 무를 얇게 썰어 살짝만 익히면 씹을 때 수분이 먼저 퍼지면서 입안이 시원해집니다. 삼키고 나면 목에서부터 속까지 열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죠. 이 감각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무에는 단백질 분해를 돕는 효소,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성분,
체내 열과 부담을 낮추는 작용, 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단백질이 몸 안에서 빨리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신장이 이건 괜찮다 하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을 드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는 의외입니다. 소변색이 맑아졌어요. 아침에 얼굴 붓기가 덜해요. 몸에 열이 덜 차는 느낌이에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몸이 편해졌다는 느낌보다 부담이 빠졌다는 느낌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란을 먹고도 몸이 가볍게 흘러가면 그 식단은 지금 몸 상태에 맞는 겁니다. 무는 혈관을 직접 넓히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을 괴롭히는 환경을 줄여줍니다. 노폐물 체류 시간 감소, 체내 염분 정체 완화, 혈액점도 상승 억제. 이 작용들이 겹치면서 혈관이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검사 수치가 확 떨어지진 않아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드셔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여기서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물을 많이, 무김치, 짜게 조리된 무, 이건 아닙니다. 무를 얇게 썰어 살짝만 익히기, 물이나 국물 채소, 삶은 계란과 같은 식사 안에 포함. 계란 한 입, 무 한 입, 고소함 뒤에 시원함이 따라오고 삼킨 뒤 속이 가라앉는 느낌. 이게 신장이 부담을 내려놓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합니다. 계란 먹고 붓는 느낌 드는 분, 단백질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는 분, 신장 수치가 늘 애매한 분, 아침에 얼굴 손이 잘 붓는 분, 이분들에겐 계란을 줄이는 것보다 물을 붙이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회차는 꿀궁합 1위, 이번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조합은 혈관, 뇌, 콜레스테롤 세 가지가 동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계란과 절대 연결 안 해봤던 음식일 겁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토마토는 샐러드잖아. 계란이랑은 따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노년기 몸에서는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한계, 토마토가 채워줍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산화 과정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에는 이 산화가 문제입니다. 혈관 안에서 지방이 산화되면 벽에 달라붙기 쉬워지고 그게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여기서 토마토가 들어옵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면 안쪽이 촉촉하게 빛납니다. 씹는 순간 얇은 껍질이 툭 터지며 산뜻한 산미가 퍼집니다. 이 감각 혈관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항산화 성분, 혈관 내 염증을 낮추는 작용, 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계란의 노른자 지방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혈관 깊숙이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이 혈관이 먼저 반응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분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가 덜 멍해요. 눈이 덜 피로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안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뇌는 바로 반응합니다. 노년기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 단순히 뇌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토마토 조합은 이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오른다고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총량이 아니라 혈관 벽에 붙느냐 안 붙느냐입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은
계란 속 지방이 산화되어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유지한 분들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지진 않아도 악화가 멈춥니다. 노년기 건강에서는 이 멈춤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렇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토마토 주스, 설탕 들어간 토마토 가공품, 기름 잔뜩 볶은 토마토. 이건 아닙니다. 생토마토 또는 살짝 데친 토마토, 소금 거의 없이 삶은 계란과 같은 식사 안에 계란 한 입의 고소함 뒤에 토마토의 상큼함이 들어오고 삼킨 뒤 머리 쪽이 맑아지는 느낌. 이게 혈관과 뇌가 이 조합은 좋다고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계란 먹고 머리가 무거운 분, 기억력 집중력 저하가 걱정되는 분, 혈관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안한 분,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맑은 분, 이분들에겐 계란을 끊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붙이는 게 해답입니다. 지금까지 삶은 계란과 꿀궁합 모두 살펴봤습니다. 3위 브로콜리 소화혈관 부담 완화, 2위 무신장 노폐물 처리, 1위 토마토 혈관 내 흐름 개선. 계란은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되지만 제대로 조합하면 노년기 몸을 살리는 가장 단순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계란 이야기만 나오면 꼭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돼요? 이 질문 사실 굉장히 정확한 질문 같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 건강에서는 숫자 하나로 정답을 정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의사들이 잠깐 멈칫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같은 계란 한 개라도 사람마다 처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 분비, 신장력과 속도, 혈관 탄성, 활동량,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계란 2개가 보약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란 1개도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본선은 있습니다. 노년기 계란 섭취 안전선. 대부분의 노년기 기준에서 하루 1개. 이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개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짠 반찬과 함께 가공육과 같이 이렇게 먹으면 1개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앞에서 말한 꿀궁합 음식과 함께 천천히 씹어 하루 식사 중 1끼에 포함. 이렇게 먹으면 1.5개까지도 충분히 소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노년기에는 매일 2개보다 필요한 날 1개 반이 낫습니다. 그럼 2개는 절대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2개를 먹어도 되는 날은 활동량이 있는 날, 식사 간격이 긴 날, 다른 단백질이 거의 없는 날. 예를 들어 아침에 가볍게 움직이고 점심까지 시간이 길다면 계란 2개가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간식도 중간중간 먹었다면 계란 2개는 몸 안에서 남습니다. 남는 순간 그때부터 혈관과 신장이 이를 떠안습니다. 몸이 보내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 이 신호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명치가 묵직해짐, 입안의 텁텁함이 오래 남음, 먹고 나서 졸림, 아침에 얼굴 붓기, 소변색이 진해짐. 이 중 2개 이상 느껴지면 그날은 이미 과한 겁니다. 이때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하고 억지로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부담으로 바뀝니다. 노른자는 빼야 할까?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노른자가 문제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른자가 핵심입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콜린, 레시틴, 뇌보호 성분 대부분이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노른자만 따로 먹는 게 문제입니다. 노른자는 반드시
채소 수분 많은 음식과 같이 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브로콜리, 무, 토마토. 이 조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노년기 계란 패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기본 1개, 상태 좋은 날 1개 반, 매일 2개는 피하기, 꿀궁합 음식과 함께 단독 섭취 X.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몸이 편한 날의 패턴을 기억하는 것. 노년기 식사는 계산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계란을 먹고 편안함이 남는다면 계란을 먹고 속이 편하고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면 그날의 계란은 약이었습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답답하고 졸리다면 그날의 계란은 이미 넘친 겁니다. 계란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과 양이 어긋난 것입니다.